대한민국이 중동의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대체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였으며 국가의 생존과 산업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연말까지 중동 4개국으로부터 총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10만 톤의 나프타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번 물량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항로를 통해 조달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원유를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우회 공급망까지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가 역량이며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위기 앞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이 되자 세계 각국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주유소가 멈춰섰고 어떤 나라는 항공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치솟았으며 비축 시스템이 약한 국가들은 며칠, 몇 주를 버티는 것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조차 기름을 구하느라 비축분을 걱정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 대부분이 사활을 걸고 공급선을 찾아 헤매는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실물 물량과 운송 경로를 동시에 확보해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이며 국가 운영 능력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중동에 파견된 한국 정부 특사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원유 사용량이 약 280만 배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100일 가까이 버틸 수 있는 규모이며 사실상 3개월 이상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못 구하는 나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시장 가격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량을 제때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위기 때 해야 할 일이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대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충격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한국 정부 특사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 핵심 국가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확보한 전체 원유 물량 가운데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알려졌으며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만 측 역시 각국 기업들의 문의는 많았지만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보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할 가치가 있는 전략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역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 특사단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확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러시아 경로 의존을 낮추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중동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우회 공급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의전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에너지 안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로이터 등 해외 주요 매체들도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과의 계약 체결 최종 단계에 근접했으며 관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발 원유 운송 기간이 미국 선적분과 비슷한 50에서 60일 수준이라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이는 거리만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가능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이번 위기를 버티기 위한 물량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 주요 산유국들과 한국의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산유국들이 해협 밖에 원유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이 사실상 전략 거점이 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동부가 에너지 허브이자 공급망 안정의 핵심 거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치가 더 커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지하 안반 석유 비축기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이자 한국 토목 기술과 산업 인프라의 집약체라고 불릴 만한 시설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지상 탱크 중심으로 저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단단한 안반을 뚫어 지하 동굴형 저장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전쟁과 재난, 외부 충격까지 고려한 국가적 설계의 산물입니다. 지상보다 효율적이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크며 비상시 방어 능력까지 뛰어난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존재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정유시설이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인근 정유 공장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돼 있어 비상시 즉각적인 원유 공급과 정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 저장된 원유는 단지 탱크 속에 멈춰있는 자산이 아니라 곧바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나프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략 물량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석유 제품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정유, 저장, 수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구조는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장할 수 있고 정제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뒤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간 석유 비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국 비축기지와 저장 인프라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준비 없는 낙관이 아니라 축적된 대비와 꾸준한 투자, 그리고 산업 역량이 합쳐져 지금의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안정감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가 전략의 결실입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며 해외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흔들리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침착하게 계산했고 발빠르게 외교에 나섰으며 실제 물량을 확보했고 저장과 정제 능력까지 갖춘 상태에서 다음 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의 차이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자원이 많아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족한 조건을 전략과 실행력으로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저력이 다시 한번 세계 앞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원유 확보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도 산업을 지키고 국민 생활을 지키고 공급망을 지키는 나라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대란의 한복판에서도 대체 공급선을 만들고 전략 비축 능력을 활용하며 산유국들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위기 앞에서 국가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그 성과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4월 15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바깥 경로를 통해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4에서 5월 대체 항만을 통한 약 5천만 배럴 선적과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 우선 배정을 약속했으며 카자흐스탄은 1,800만 배럴, 오만은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난해 원유 수입 중 61%, 나프타 수입 중 54%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했던 만큼 이번 우회 물량 확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급소를 지켜낸 조치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같은 시점의 로이터 보도를 보면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글로벌 실물 원유 시장은 여전히 심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물리적 원유 가격과 선물 가격 사이 괴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고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공급망과 정제 마진, 운송 차질이 각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가격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우회 항로와 실물 물량을 먼저 확보한 것은 매우 선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